성공투자 기원 신기수 전문가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배당락일인데요. 또 한번 외쳐봐야 되겠죠. 성공투자 기원.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개장 전에 체크포인트 두 분이 제시합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정부 원전 생태계 복원에 3조 5천억 원 투입, 미국 국채금리 급반등 달러 하방 다지기 중,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새벽 온라인 배송 규제 해제 전망. 세 가지입니다. 원전, 마트, 국채 금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 정부의 그 국정과제 또 주요 정책 가운데서 만나이 통일법이 어제 또 공포가 됐거든요. 내년 6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또 원전에 대해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계속 뭐 원전 쪽에 어떤 금융적인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은 꾸준하게 나왔었는데요.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3조 5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또 계획을 발표했군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 이게 내년만 그래요. 내년만 3조. 내년에만요? 네, 내년에만 그렇고요. 그러니까 올해가 지금 1조 1,000억인데요. 내년에 상당히 많이 이제 증가를 한 거 3조 5천억까지 증가를 시키는 거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일감을 좀 만들겠다라는 이제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전 일감 중에 새로 원전 짓는 것들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까지 2023년도에 신한울 2호기, 2024년도에 신고리 5호기, 또 2025년도에 신고리 6호기 준공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1년에 하나씩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전 쪽에 상당히 좀 뭐 정부에서 지난번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구체적으로 좀 정책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소형 모듈 원전 SMR 개발 위해서 전담 사업팀도 출범을 시키겠다. 이제 이러면서 원전 쪽에서 뭐 어쨌든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 뭐 상당히 좀 앞서가는 부분들을 뭐 이제 그 실제적으로 좀 보여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전주들이 요즘에 지난번에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조금 움직이다가 요즘에 보면은 원전주들이 약간 좀 소강 상태이긴 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난번에 올랐다가 지금 조정권에 들어가 있고, 뭐 한신기계도 그렇고, 또 뭐 G2파워 같은 종목들이 예전에 보면은 이제 상당히 좀 그 변동성 크게 움직였었는데 근래에는 좀 쉬는 분위기죠. 그 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뭐 BHI도 많이 움직였던 종목인데 또 지금 쉬는 구간에 와 있고, 또 한전 쪽에도 한전기술, 뭐 한전산업, 또 우리기술 이런 종목들 전부 다 요즘에 쉬는 분위기인데, 원전 쪽에는 이런 정부 정책 모멘텀이 계속해서 지금 살아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일단은 3조 5천억을 투입을 한다면은 원전 관련주들의 실적에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거고요. 이것만 하더라도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내년도에는 다른 나라 원전 관련해가지고 뭐 카타르나 체코 이런 쪽이 다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쪽 모멘텀은 요즘에 이제 좀 관심이 중국 쪽으로 좀 쏠리면서 원전 쪽에 매기가 좀 안 돌아서 이제 좀 그럴 뿐이지 모멘텀들은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지금처럼 이렇게 원전주를 좀 소강 상태일 때 좀 사놓으면은 뭐 또다시 또 이런 뉴스들 나오면서 또 한번 또 이제 2차 반등이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모아가는 그런 부분들 지금 구간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소강 상태의 주가, 여기에 정책 모멘텀이 더해지는 이 시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인데요. 올 겨울에 또 전력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한울 1호기가 2010년 착공 이후에 12년 만에 올 겨울에 가동이 됐는데요. 이러면서 올 겨울 전력 수급에 기여를 많이 했다라는 자평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만 3조 5천억 원 투입한다는 전략입니다. 꽤 전향적이고 큰 규모 아닙니까? 최원재 전문가님? 네, 그렇죠.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의 방침보다 좀 내년에 조금 더 전체적인 에너지 보급 차원에서 더 늘려가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기존의 화석 연료 대비 지금 프로테이지를 결국에는 원전을 더 확대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고, 좀 전에는 이제 신기수 전문가님이 원전주 지금 뭐 소강 상태인데 모아가는 전략, 그러면서 이슈 나오면 파는 전략,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급등해서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잠잠할 때 모아가서 뭐 나중에 이슈 나올 때 뭐 조금 상승하면 팔고,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내년 임기 2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원전에 대한 정책을 빼놓지 않고 연말에 또 풀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전주는 이번 정권에서 계속 좀 저조할 때 또 잠잠할 때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로 계속 주목을 하고 있네요. 내년도에 원전주의 퍼포먼스도 한번 지켜보고요. 오늘 장도 시세 잠시 후에 또 신기수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새벽 온라인 배송, 규제 해제 전망.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공론화되고 대구 지역에서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주말에서 평일로 이동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쪽으로도 확산이 될지 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네요. 전문가님. 네, 지금 일단 대구시가 처음으로 이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을 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해관계자인 주요 자영업 단체들이 이전보다는 이제 완화된 입장을 밝히면서 대형마트 규제가 조만간에 해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전국 상인연합회에서는 결국에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 전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지금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각 지자체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소상인 단체들 같은 경우에 의무 휴업일 전환이나 온라인 배송에 대해서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서 대형마트 규제도 조만간 전면적으로 좀 해제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긍정적인 어떻게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뭐 정책을 추진하는데 별로 어떻게 본다면은 부담은 좀 사라진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관련주로는 이마트, 롯데쇼핑 뭐 이 정도 두 개 종목을 볼 수 있는데 이마트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계속적으로 뭐 우상향하는 모습, 저점도 높여가면서 고점도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바닥은 탈출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이마트가 계속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결국엔 실적인데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2%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을 하면은 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추정치지만은 영업이익이 뭐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 뭐 그런 식의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실적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롯데쇼핑도 보면은 어제 상승했다가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롯데쇼핑 뭐 롯데마트, 대형마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같이 수혜를 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마트 10월 저점에서 15% 정도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요. 신기수 전문가님, 5일선과 200일선 골든 크로스까지 나오면서 완연하게 상승 추세로 접어들 수 있을까요, 이마트? 예, 뭐 이런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이제 레벨업이 좀 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이제 휴일이 이제, 휴일도 휴일이지만 이제 새벽 배송 같은 것들이 된다는 부분들은 이제 매출에 상당히 좀 기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이마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단 뭐 한 11만 원 정도까지는 전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온라인 쇼핑 써보면 그래도 저는 쿠팡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마트도 제가 원래는 이마트만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 쿠팡으로 좀 갈아타서, 이마트 또 최근에 세일 굉장히 또, 많이 좀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해서 연말 연초, 새해 첫날, 올해 마지막 날 또 이마트에 세일이 있다고 해서요. 관련해서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실적 개선과 또 이런 규제 완화로 인해서 이마트 주목받고 있습니다. 롯데 쇼핑까지 관련주고요. 또 마지막 코멘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급반등, 달러 하방 다지기 중 긴축에 대한 우려가 계속 또 국채금리에 영향을 줍니다. 간밤에 국채금리 상승세가 눈에 띄었죠? 신기수 전문가님? 예, 간밤에 이제 국채금리가 저는 사실 국채금리가 이번에 뭐 한 51선 정도에서 좀 막히지 않을까 봤는데 간밤에 국채금리가 51선을 또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면서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아마 0.4% 정도가 어제 이제 0.386에서 끝났는데 0.4%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한 2, 3일 정도 더 반등이 나온다 치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번 연말장 또 연초장에는 이제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모드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국채금리 상승해서 주식시장에 뭐 좋을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뭐 적어도 혼조권이다 이렇게 뭐 볼 수밖에 없겠고
거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달러도 보면은 요즘에 더 이상 추가 하락을 안 하고 지금 바닥 다지기 형태를 지금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환시장에서 추가 하락보다는 뭐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노려보자 하는 움직임이 있게 된다면은 달러가 또 이제 위쪽으로 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적에 시장 연말 연초 시장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뭐 혼조권 양상을 좀 예상을 좀 해야 되겠고, 그러면 그게 과연 언제쯤 해가지고 이런 방향성이 생길까, 단기적으로라도 생각을 해본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지금 연준에서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고용이니까 다음 주에 금요일 날 이제 고용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부분들, 또 다음 달에 CPI 지수 이런 것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 악재가 조금 노출된다면 좀 추가 하락이 좀 가능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또 금리 올라가고 달러 올라가고 이러면은 우리 시장에도 그렇게 좋을 일은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좋기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좀 되네요. 네, 달러 인덱스는 멈춰섰습니다. 그래도 간밤에도 소폭의 또 약세를 보여줬는데요. 이건 우리 장의 다행이고요. 그리고 금리가 계속해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특히 미국의 기술주에 계속해서 투자 심리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국채 수익률과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경기 침체 혹은 긴축 기조 이런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국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그 긴축 기조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예. 그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일종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도 아마 이제 있을 것 같고, 어제 이제 월가 쪽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은 중국 쪽에 지금 봉쇄 완화 무드가 미국의 국채 수익률을 올렸다라는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채를 팔고 중국 쪽에 아무래도 이제 봉쇄 완화가 되게 되면은 경기가 좀 살아날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해석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겹쳐가지고 지금 이제 아래보다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위쪽으로 좀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고, 제 생각에는 0.4% 정도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긴 했지만 0.4% 정도면은 다시 또 고점을 맞고 또 하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폭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국채 수익률의 상승 요인에 대해서는 긴축과 중국의 리오프닝 두 가지를 꼽아주셨는데요. 중국의 리오프닝 속에서 또 철강석 가격의 상승세도 또 나왔다는 것도 눈에 띄더라고요. 지금 긴축 기조에 대한 우려가 계속됩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이제 일단 속도는 좀 늦춘 건 맞는데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다. 그에 따른 불안감들이 시장에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 애플이 저점을 못 잡고 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계속적인 연준의 강한 기조 속에 국채금리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국채금리 차트 10년 만기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12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쌍바닥 형태가 나타나면서 상승하고 있어요. 이 상승은 기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은 1월 12일 CPI 발표 전후 정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조만간에 4% 돌파하면서 10월 21일 날에 기록했던 4.33 여기 정거점 테스트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 강하게 돌파할지 아니면은 또다시 그 근처에서 매도 물량 나와가지고 하락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일단 국채금리가 상승이 기술주에 안 좋은데 테슬라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새벽에 방송에서 드리고 있고 아직은 아니다라고 계속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테슬라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월봉 봐야 된다. 월봉에서 적어도 양봉이 나와야지 하락에 대한 거는 추가적으로 좀 멈출 수 있고, 그게 양봉이 하나가 나왔다고 해서 페이크가 될지 추세 전환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테슬라는 조만간 이제 $100 밑으로 하회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사면 안 된다. 그런 관점입니다.
네, 테슬라는 $100 이탈 가능성 예상해 주셨고요. 짧게 성장주 국내 같은 경우는 바닥을 확인한 모습이거든요. 이런 국채 수익률 상승이 상승을 제한한다. 이 정도로 보면 될까요? 글쎄요, 국내 성장주도 저는 반도체주 이외에는 예전만큼 그렇게 강하게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주야 실적이 지금 업황 악화가 기로에 있지만은 결국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물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4분기 실적 적자도 설도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업황이 안 좋은 가운데 나오고 있는 거니까 기본적인 펀더멘탈 자체는 업황이 회복되면은 다시 실적이 돌아선다. 저는 반도체주 이외에는 기술주 성장주는 예전과 같은 영화를 누리기 좀 힘들지 않냐,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성공투자 기원, 원전과 대형마트, 미국 국채 수익률 주목해 봤습니다.